나름 유명한 첼로 솔리스트시기도 했던 분인 거예요. 대여점 분들은 그분을 알아보신 거죠. 이 악기에는 영혼이 있어 라고 하신 악기가 1억짜리였나? 폴모리아 오케스트라는 프랑스에 있는 한 30명 정도의 팝스 오케스트라고요. 폴모리아라는 분이 만드셨고 60년대에 이 팀을 만들어서 정말 많은 나라에서 인기를 얻게 됐는데요. 그 60년대 처음 만들 때부터 폴모리아 선생님과 같이 했던 연주자들이 이분들의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편이죠. 70대, 60대는 거의 평균이라고 볼 만큼 특히나 일본과 한국에서 이분들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었어요. 프랑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쁜 뜻으로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표현하기 편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약간의 뽕필이 있습니다. 되게 세련됐는데 이상하게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뽕필의 느낌이 있습니다. 러브 이즈 블루도 그렇고 엘빈보라는 곡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라디오의 시그널 음악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이 됐었고요. 들으면 어디서 들었는데? 가 다 나오는 그런 곡들이에요. 유로비전 콘테스트부터 시작해서 월드 투어를 굉장히 여러 번 했었고 그때마다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던 팀이기도 하고 멤버 한 분 한 분이 폴모리아 오케스트라에서 성장을 했으면서 본인들도 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한 아티스트다 보니까 본인 개인의 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최고들이 모여서 최고의 오케스트라를 만들다 보니 공연을 가는 나라마다 그 색깔을 굉장히 잘 내주세요. 그 나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곡들, 예를 들면 우리는 돌아나요 부산항해를 꼭 넣어준다든지 하고 일본에 가서는 또 일본 대표곡들 넣어준다든지 하는 그런 굉장히 유연한 연주를 해주는 그런 팀입니다. 제가 폴모리아 오케스트라 공연을 총 3번을 했어요. 해외 공연을 하면서 느낀 부분이 있는데 한 번 같이 한 사람을 바꾸지 않아요. 첫 번째 공연을 하고 나니까 두 번째 공연, 세 번째 공연도 같이 하자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첫 공연에 왔던 트럼펫 연주자예요. 빠트릭이라는 분이고 굉장히 뭔가 그 말할 듯 말 듯 하면서 리허설을 하다 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 뭐가 되게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그걸 먹어보고 싶은데 그걸 어디 가서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아무리 돌아다녀도 그 가게를 보지 못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뭔데? 라고 말했더니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신탕을 먹어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보신탕을 먹는 사람이 아니라서 어른들한테 좀 여쭤봤어요. 올림픽공원 근처 어딘가에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꽤 잘하는 집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걸 알려드렸어요. 금요일 공연 끝나고 토요일 공연 하기 전에 점심에 가서 그걸 드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땠냐 그랬더니 너무 맛있었다고, 자기 너무 행복했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후로 공연을 2번 더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2번에 다 이 빠뜨리기 왔고 2번 다 보신탕을 드신 거죠. 그래서 올 때마다 한국에 오면 보신탕을 먹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브리짓 바르도가 개 먹는 한국 무시하고 막 이런 거 안다 그랬더니 자기는 먹는 건 모두 평등하다고 생각을 한다며, 아니 다른 짐승도 먹는데 왜 걔는 못 먹니?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 라고 얘기를 해서 되게 당황했었어요. 한국에도 그렇게 먹는 사람 많지 않아 라고 얘기도 해줬고요. 일본 공연을 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일정이었다 보니 일본의 프로모터가 굉장히 급하게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퍼스트 첼로 연주자의 첼로가 파손이 됐다. 한국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첼로를 구해달라. 이름도 잊혀지질 않아요. 오딘이란 분이었는데 너무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첼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연에 오케스트라에 있어서. 너무 마음이 급해졌던 거죠. 왜냐면 토요일 날은 악기 대여상이 거의 하지 않아요. 특히나 좋은 악기 같은 경우에는 집에 연습용으로 첼로를 갖고 있는데 한 번도 안 썼어 라고 하는 그런 류의 악기를 하나 빌려서 드렸어요. 근데 그 연주자분이 너무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이 악기 갖고는 안 되는데, 이 악기 갖고는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1부 공연 때 솔로 공연을 안 하셨어요. 2부 공연 때 객석 반응이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그 악기를 가지고도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나와서 솔로 공연을 하셨어요. 막 첼로 이렇게 돌리고 막 이런 거 하시면서 어쨌든 무사히 서울 공연은 끝났는데 그 이후로 저희가 지방 공연이 4회가 더 있는 상황이었어요. 악기 대여점으로 이분을 모시고 직접 갔어요. 이분이 저는 그냥 폴모리아 오케스트라를 오신 분이다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나름 유명한 첼로 솔리스트시기도 했던 분인 거예요. 대여점 분들은 그분을 알아보신 거죠. 이분이 악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걸 굉장히 즐겁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 악기는 어때? 저 악기는 어때? 갖고 있는 악기들 중에 좋은 걸 자꾸 내오시는 거예요. 저는 속이 타는데 비싼 걸 내주면 비쌀 거 아니에요. 어떤 악기 하나 딱 집어서 연주를 해보더니 어제 그 악기는 악기에 영혼이 없는데 이 악기에는 영혼이 있어 라고 하신 악기가 1억짜리였나? 이분이 워낙 유명한 연주자시고 이분이
이 악기를 연주해줬다는 게 이 대여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그러더라고요. 저 되게 조마조마 떨었는데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그 악기를 대여를 해주셔서 그 악기로 무사히 나머지 공연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폴모리아 라이더에서 되게 중요했던 것 중에 다른 것은 별로 없었는데 커피에 대한 예민한 부분이 있었어요. 가루 커피 병하고 우리나라 그 맥심 믹스 커피를 같이 DP를 해달렸는데 이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커피 어딨냐고. 우리 입에 맞는 커피가 아니다. 난리가 나서 그 당시에 되게 구하기 힘들었던 티백 블랙 커피, 그 당시에 블랙 커피라고 불렀으니까요. 그 티백을 어렵게 구해서 그걸 해드렸는데 그 중에 또 이제 도전 정신 있는 분들이 맥심 믹스 커피를 드셔보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폴모리아 공연을 왔을 때 이 믹스 커피가 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만도 별로 없고. 왜냐면 멤버들이 크게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오다 보니까. 그러더니만 세 번째 공연에는 아예 아메리카노는 손으로 안 드시고 그렇게 그 맥심 믹스 커피를 많이 드시더니 나중에 갈 때 제가 정말 웃은 게 다 이렇게 박스를 하나씩 들고 공항에서 이렇게 하나씩 들고 가시는 거 보고 제가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폴모리아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면서 실버 세대의 문화 향유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피아노 치다가 의자 위에 올라가시고 막 이러세요. 70대 어르신이. 또 관람객 역시 연령대가 보통 60대, 70대, 80대셨는데 20대 못지않게 굉장히 뜨겁게 즐기시는 걸 보면서 저분들을 문화적으로 소외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걸 깨닫기도 했고요. 그리고 공연 보고 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에 제가 좀 놀라긴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70대가 피아노 위에 의자 위에 뛰어 올라가는 거 보면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희가 60대, 70대, 80대를 문화 소외계층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그 이후로 제가 알고 있기도 그런 소위 말하는 올디스 버 구디스 이런 공연들이 대부분 잘 됐어요. 이제는 실버 세대가 20대, 30대 못지않은 메인 세대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줬던 공연 중에 하나입니다.